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의 봉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한순간에 집을 빼앗길 처지에 놓인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되는 영상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중국은 이미 누적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고 밀접 접촉자 역시 예외 없이 격리 조치하다 보니 격리시설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일부 주택단지를 임시 격리시설로 전환하고 신규 확진자를 주택에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집을 격리시설로 내놔야 하다니 날벼락을 맞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BBC와 가디언 등은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중국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하이 시민들이 방역복을 입은 경찰들과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이거나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은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자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고 싹싹 빌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집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한 주민이 경찰에게 왜 때리느냐 라고 소리치며 항의했고 경찰은 그를 체포했습니다. 어떤 여성은 왜 노인을 차에 태우냐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경찰과 대치하거나 항의하는 시민들의 영상은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재빨리 사라지고 있다며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재빨리 개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아무리 통제해도 관련 영상들은 삽시간에 중국 소셜미디어에 퍼졌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흉흉한 중국 민심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알리바바의 한 임원이 봉쇄 도시 상하이를 탈출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더구나 인맥을 동원해 탈출한 것이 알려지면서 상하이 인민들의 분노는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알리바바의 수석 연구원이자 기술 부총재인 자양칭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문으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지난 18일간 상하이에서 엄격한 격리를 했고 지금은 상하이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왔다. 인맥을 통해서 새벽 4시 택시를 타고 공항에 도착해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상하이에서 마지막 72시간은 내 인생에 가장 잊지 못할 경험이었다. 이 글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그가 정부 인맥을 통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상하이를 빠져나갔다며 강력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양칭의 탈출과 관련된 논란은 조회수가 2억 회를 넘길 만큼 논쟁이 뜨거웠고 일부 네티즌들은 인맥을 이용해 회피할 수 있는 중국 방역 정책의 허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식재료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알리바바의 임원이 인맥을 동원해 미국으로 갔다는 글을 보았으니 이 사건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중국 SNS에서는 지금 대대적인 반정부 운동 조짐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웨이보에는 영화 라라랜드 관련 게시물이 무더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이 이 영화를 정부를 비판하는 은어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봉쇄 정책에 대한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상하이 시민들이 풍자를 이용해 일종의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말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한 외신 기자가 중국의 코로나 정책에 대해 질문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싸움에서 전략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외국 기자를 포함해 당신들이 코로나 기간 중국에서 살고 있다면 그저 몰래 속으로 기뻐하면 됩니다. 중국의 강력한 방역 정책 때문에 안전한 중국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행복한 줄이나 알라고 면박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들이닥친 코로나19 대확산으로 거대 도시 시민들이 식료품조차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갇혀버리자 자오 대변인의 대답 장면은 일종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몰래 속으로 기뻐하라는 말인 터우저러는 당국을 비꼬아 비판하는 신조어로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나아가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어로 사랑과 즐거움의 도시로 번역돼 영화 라라랜드를 정부를 비꼬아 비판하는 은어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상하이 시민은 웨이보에 식료품 부족 속에서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들의 사진을 올리며 나는 지금 사랑과 즐거움의 도시에 살고 있다. 맞다. 라라랜드다. 라면을 끓이면서 몰래 기뻐해야겠다. 라며 정부를 비꼬는 것입니다. 결국 웨이보를 운영하는 신화닷컴은 라라랜드 관련 게시물은 해시태그를 통해 검색되지 않게 검열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중국 네티즌들은 이 정도의 언론 자유도 없나? 곧 분서갱유라도 일어나는 것인가? 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것 같았던 시진핑의 일당 독재가 봉쇄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혼란의 상하이에서 한국 교민들과 유학생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단합과 신속한 위기 극복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상하이 교민들은 한국 유학생들에게 라면과 김치, 생수 등을 직접 배달해 집에 갇혀 있는 교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교민들 역시 지금 형편이 풍족해서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봉쇄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문을 닫아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당장 혼자 살며 먹을 게 부족한 한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나선 것이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인 봉사단체는 상하이 유학생회 측에 절박한 전화를 받고 중국의 메신저 서비스방에 유학생들을 돕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부 한국 유학생 중에는 비위생적인 보급품을 먹고 몸무게가 크게 줄어든 학생도 있었습니다. 유학생들 대부분이 주방시설이 없는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더욱더 밥을 제대로 먹기 어려운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학생들의 절박한 사정이 알려지자 기적처럼 한국 교민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틀 만에 후원하겠다는 사람이 300명이 넘었고 5천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식료품도 식료품이지만 지금 중국에서 가장 비싼 것은 배송 문제입니다. 중국 당국의 통행증을 받은 사람만 배송할 수 있기 때문에 배송료가 껑충 뛴 것입니다. 이 봉사단체가 하루 48명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데 든 배송료만 145만 원이었습니다. 평소였으면 15만 원이면 될 배송료가 이렇게 오른 것입니다. 어쨌든 한인 봉사단체는 교민들이 보내준 성금으로 고기와 야채 등이 섞인 식품 꾸러미를 만들었고 이를 배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유학생을 골라 먼저 물품을 보냈습니다. 현재 긴급 물품 배송에는 한국 총영사관을 비롯해 한국 기업들까지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모금운동에 동참한 한국인은 1,000명이 훌쩍 넘었고 빙그레, 풀무원, 대상, CJ 등 중국 진출 우리 기업도 교민 긴급 지원에 써달라며 앞다투어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품의 물류 창고 역할은 한국 총영사관이 맡았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중국 상하이 창寧구에 있는 주 상하이 한국 총영사관 강당이 영사의 지휘 아래 봉쇄로 격리 중인 교민들에게 지원할 물품을 정리하는 모습입니다. 라면, 우유, 김 같은 각종 식료품과 생필품이 상자째로 들어와 차곡차곡 쌓여가는 가운데 총영사관 직원 7명이 분주히 움직이며 물건을 나눠 교민 지원 물품 꾸러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물품 꾸러미들은 총영사관 마당에 들어와 대기하던 승합차 2대에 실려 교민들에게 차례로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통행증이 문제였습니다. 상하이시는 거의 모든 외출을 엄격하게 금지한 채 극소수의 차량에만 임시 통행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한국 총영사관이 교민들에게 생활 물품을 전달하겠다고 통행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해도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총영사관은 당국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결국 상하이시로부터 차량 2대, 인원 4명에 한해 제한적으로 생활물자 운송용 통행증을 받게 됩니다. 상하이시가 특정국을 상대로 생활물자 공급난 해소를 위해 통행증을 발급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례가 없으면 없던 길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통행증 문제가 해결되자 상하이 한인들은 교민사회를 통해 순식간에 물류 네트워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먼저 총영사관이 물류 거점 역할을 하고 한인회와 코트라가 그 물류를 분류해 긴급 생활 물품을 직접 배송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교민회 사무실은 물론 모든 한국 기업의 사무실과 창고가 봉쇄된 탓에 기증받은 물품을 쌓아두고 교민에게 배달할 꾸러미를 만들 공간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한국 총영사관은 배송 거점 역할을 맡아주었고 따라서 지원 물품이 총영사관에 집결하면 통행증이 있는 직원이 식료품 꾸러미를 배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하이 전체의 물류가 마비된 상황에서도 한국인들은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중국에서 전례 없는 긴급 생활물자 배송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없던 길도 만들어가면서 위기 속에 더욱 빛나는 한국인들의 단결력은 이번 상하이 봉쇄 사태 속에서도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